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리 리스킹 대표 마이클 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야, 나 돈 못 내겠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궁금하시죠? 한번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 짐이 옆에 집 탐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저 자식은 저거 제로% 했고 돈도 10만 불 뽑아먹었는데 집 버리고 나갔다는데 나한테 집 만불 받았대. 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20% 다운 해가지고 30만 불짜리 집을 사서 페이먼이 한 2천 불이 안 돼요. 그랬는데 내 집값이 50만 불 올라갔는데 20만 불 된 거야, 지금. 와, 이거 버려야 되나? 자,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버려요. 왜 안 버릴까? 자, 이 사람의 페이먼이 2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버리고 다른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렌트하는 집이 거의가 2,500불이에요. 나 지금 페이먼 2,000불 내고 있는데 이 사람 집을 버릴까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만약에 또 이 사람이 아까 그 탐 같은 경우에 30만 불짜리 집을 샀고 제로폴세를 했어. 그리고 돈을 근데 안 뽑아먹었어. 이 사람 집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제로폴세를 했더라도 페이먼이 2,300불 정도밖에 안 돼. 2,700불 끽해봤자. 근데 그 집 렌트를 하려면 2,500불이야. 근데 나는 뽑아먹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사를 가면 그만큼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가 옵니다. 야, 지금 내가 돈을 내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집을 돈을 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합니까?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그게 썩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modification, short sale, deed in lieu, 그다음에 foreclosure 이런 것들 foreclosure는 bankruptcy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거 뭐 이제 그 뱅크온하고 이것들이 다 똑같은 일이에요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가능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초반에는 2008년도 초반, 2008년, 9년 그때 초반에는 아예 원금을 깎아줬었어요. 제가 왜 하냐고요? 제가 원래는 쇼셀만 하다 보니까 쇼셀 굳이 안 해도 돼. 그래서 쇼셀 온 사람을 그럼 내가 모디피케이션 해주겠다고 조금만 피 좀 주셔. 이게 변호사 찾아가면 이게 한 5천 불, 6천 불 받거든요. 만 불 받아요 이거를요. 그 정도는 안 받, 내가 변호사 라이센스는 없으니까 조금만 주셔.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이제 모디피케이션 제가 해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한번 해드렸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초반에는 그동안 밀린 돈 있죠. 2, 3만 불. 그 정도는 다 탕감해줘요.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자를 6%를 2%로 내려줘. 2.5%로. 죽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빚도 없애줘. 이자가 퍽 내려가. 그러니까 페이먼이 너무 아름다워. 1,600불, 1,700불이래. 2,000몇백 불 내던 사람이. 그걸 왜 안 해? 그럼 그 집을 왜 버려야 돼, 그걸요? 그쵸? 그래서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 집이 10만 불에도 안 팔아요, 그건요.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그리고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 50만 불 다시 됐어요, 지금요. 그쵸? 지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될까? 과거와 현재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탐은 집을 버렸어요. 왜 집값이 그때 박살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만 불짜리 집이 20만 불이 돼서 버렸는데 저 타주에 있는 은행들은 몰라. 개념 자체가 없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상한 또 개념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한 30만 불 내놔야 되는데 그걸 뭐 20만 불 내놓고 멋대로야, 이거를 막. 아무렇게나 내놔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당연히 아무도 안 사요. 그 2, 3개월 지나면 내려가는 거야. 그 요쪽만 되면 내려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빨리 팔리고. 근데 여기 집들이, 이렇게 내놓은 집들은 퍽퍽 팔리니까 이렇게 팔리니까 여기 있는 여기서 팔려야 되는 집들도 CMA, Comparable Market Analysis를 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이렇게 여기 따라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집값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존 같은 경우는, 탐은 집을 버렸지만 존 같은 경우는 집을 절대로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탐 같은 사람이 워낙이 많이 있으니까 집값이 그때 박살이 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집을 많이 샀던 이유가, 그리고 집값이 박살난 이유는 이자가 많이 내려가서, 그리고 탐이 옆에서 돈 버니까 배 아파서, 그 다음에 집을 버리는 게 이득이 되니까 다 버려서.
그래서 그때 집값이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금 또 집값이 내려가려면은 많은 분들이 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집을 버려야 되고, 둘째는 은행이 그 당시처럼 멍청하게 집값을 잘못 매겨서 내려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왜 다 안 되냐고요? 자, 첫째는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옛날에 이상한 론들이 싹 다 없어졌었어요. 자, 보면은 이 비율이 자기 인컴의 약 45% 정도에서 모든 페이먼이 나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틀린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어기고, 그리고 융자 사기도 무지 많았어요. 당시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융자 사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왜냐면 페이스타 막 까짜로 만들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해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언제야? 2009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일 이후로는 그렇게 집을 버릴 수 있을 만한 토대가 되는 융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월 2일 이후로 쇼세일을 하실 분들은 쇼세일을 했고, 모디피케이션 하실 분은 모디피케이션 했고, 그도 저도 안 돼서 버려. 나 싫어. 그냥 짜증나. 버리는 사람은 다 버렸어요. 지금 202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요. 그리고 제대로 융자를 해서 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버렸어요. 근데 좌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좌안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값이 자기 지금 50만 불인데 그게 30만 불로 내려가도 그 집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버리는 게 손해니까. 옛날에 많이 버렸던 거는 그 사람들이 이득이 됐기 때문에 버린 건데, 좌안 같은 경우는 이득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다 좌안이에요. 다 이득이 안 돼요, 버리는 게. 그래서 안 버리는 거 첫째. 그리고 은행.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은행하고 일을 할 때 서류를 이렇게 보냈어요. 한 이 정도. 대개가 200에서 300장이에요. 그걸 뭘로 보냈냐고요? 팩스로. 여러분, 팩스를 300장 한번 보내보세요. 죽여줍니다. 더군다나 한 300장 딱 들어갔는데 저기서 뭐가 뜨냐면은 BGC들이 떠요. 젠장. 다시 해야 돼, 300장을. 거기다 또 그 종이가 또 이제 보면은 300장이 들어가니까 이게 종이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서가지고 300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나씩 넣는 거예요, 하나씩. 300장을. 그거 들어가는데 10분 걸려요. 짜증 뒤지게 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하는 이유가, 새벽 5시 정도 일어나면요, 거기서 지금 9시거든요. 그 센터에서.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 정도에서 5시, 4시에 일어나서 일을 그 팩스 보낼 때는 팩스가 또 돼요. 근데 낮에 한 9시 정도 되잖아요. 그때 시작하면은 여기서 9시면 되게 뉴욕이거든. 그 주소가 뉴욕이더라고, 다 보니까. 9시면 거기서는 12시예요. 점심 먹으러 나가.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일 안 해요, 걔네들.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뭐 마누라 만나야지, 남자친구 만나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일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보내는 거야, 이제 팩스를.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숏세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뱅크온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다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뱅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2014년, 15년 그때쯤이 되면요, 은행이 거의 모든 은행이 페니맨은 이미 다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기준이 만들어지고 북릿이 만들어졌었어요. 인스트럭션이 딱 쇼셀이나 뱅코 딱 시작되잖아. 그러면 그게 먼저 딱 와요. 이제 뭐 에스킹 와야지. 이제 뭐 에스킹 해야지 빨리빨리 오는데, 하여 어쨌든 간에 와요. 오면은 뭐 number 1, number 2, number 3 딱딱딱 하는 거야. 얘네가 뭐냐면 hey, you say 1, 2, 3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yes sir, I say 1, 2, 3. 은행의 룰처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은행의 룰이 다 만들어졌어, 이미요. 은행의 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미 로컬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다 알아요, 은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싸게 안 팔아. 지금 현재 쇼세일을 나는 물건들, 그리고 뱅크온 나오는 물건들도요, 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손님이 하나, 엊그제 제가 또 집을 보러 너무 좋아서 제가 봐도 집이 괜찮아요. 집이 괜찮고, 이 플로어 플랜이 싸구려 집이 아니에요. 좀 싸구려 집들은 플로어 플랜이 똑같아. 1000평 딱 보면 딱 나와. 똑같아. 근데 이 집은 그 집 동네 자체가 비싼 동네를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끼리 좀 뻐거지게 살아보자 하고서. 너무 이뻐, 집이요. 그런데 싸게 나왔냐? 안 싸게 나왔어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새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새 거는 그 가격이 아니지. 근데 수리비가 들어가면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안 싸요. 뱅크온 물건? 안 싸요, 전혀.
예전에 진짜 뱅크홈 물건 사서 내가 조금만 수리해가지고 하면 한 4, 5만 불 차이가 졌었는데, 진짜 옛날에도 그냥 시세에 팔았던 거고, 지금은 시세가 올라갔잖아. 옛날에 시세가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산 게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시세가 워낙 올라간 상태이고, 시세보다 절대로 안 싸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자, 보세요. 집값이 안 내려간 이유는 집을 버리질 않아요. 은행에 싸게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내려간다고 하는 게 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번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가지고. 예전에는 집을 버리는 게, 결정적으로 집을 버리는 게 이익이 됐고, 다 버렸고, 은행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갔어요. 점차 쪽쪽쪽쪽쪽. 근데 지금은 그런 융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버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요건이 안 돼. 집을 버리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도 집값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뱅크온 쇼세일 물건들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kbstv.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매일 몇 시? 3시, 9시. 그리고 KBS TV, KBS 와TV입니다. KBS 와TV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애니타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집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윤이었습니다.